세계 최대 카드 회사죠. 비자가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컨설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그 소식 듣고 좀 의외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저는 처음에 딱 듣고 이제 드디어 비자 카드로 암호화폐 사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야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랑은 좀 거리가 있는 훨씬 더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왜 갑자기 블록체인 세상에 길잡이를 자처하고 나선 걸까?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비자는 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그것도 아주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있는 진짜 목표는 뭘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 비자가 시작했다는 스테이블 코인 자문 서비스.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우리 기술 좋으니까 쓰세요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비자가 직접 코인을 만들거나 발행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이건 철저하게 다른 기업들을 돕기 위한 B2B 컨설팅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있다고 해보죠. 네네. 이 은행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기술도 너무 생소하고 규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업 모델은 어떻게 짜야 하나 막막할 테니까요.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당신 회사에 딱 맞는 스테이블 코인 활용 전략을 짜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의 뭐 해결사 같은 느낌인데요?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기술 도입 로드맵, 심지어 어떤 파트너랑 협력해야 하는지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함께 설계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금융 건축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와, 디지털 금융 건축가라니 표현이 아주 와닿네요. 그럼 고객은 주로 은행 같은 금융권이겠군요. 시작은 그랬는데요. 지금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최신 기술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은 물론이고요. 핀테크 기업도요? 네, 심지어 나이키 같은 대형 브랜드나 유통사들도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도 미래의 고객 경험이나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 결제 이런 걸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미 비사 내부에서는 수십 건의 관련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좀 갑자기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약간 의외인데요? 그게 바로 이 전략의 아주 영리한 지점입니다. 이 서비스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네. 비사의 기존 핵심 부서인 컨설팅 및 분석, 그러니까 컨설팅 앤 애널리틱스 부서 산하에서 정식으로 운영이 돼요. 원래 있던 부서에서요? 네, 수십 년간 전 세계 결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쌓아온 그 역량을 그대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접목한 거죠. 그렇군요. 뭐 일시적인 유행을 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 거네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점으로 넘어가 보죠. 왜 하필 지금 수많은 디지털 자산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는 걸까요? 비트코인도 있고 다른 여러 코인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사의 진짜 속내,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야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 야망이요? 네. 비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 중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보나요? 미래 금융 시스템을 떠받칠 핵심 전략 자산이자 돈이 흐르는 길 자체, 즉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요? 저는 그냥 달러랑 가격이 똑같은 디지털 화폐,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가 다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돈이라는 가치가 오고 가는 그 길, 도로 자체를 만들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도 시작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미국 내 기업 파트너들을 대상으로요. 달러랑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이용한 정산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USDC 정산 서비스요? 저는 항상 블록체인 정산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널뛰는 자산을 떠올렸는데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그냥 디지털화된 달러로 기업들이 돈을 주고받는 셈이니까요. 이게 정말로 기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기존의 기업 간, 특히 국가 간의 거액 결제나 정산이 어땠나요? 느리고 복잡하고 비쌌죠. 맞아요.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하고 여러 중개은행 거치면서 시간도 며칠씩 걸리고 주말이나 휴일엔 아예 멈춰버렸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거의 실시간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속도, 비용, 유연성 모든 면에서 기존 시스템을 압도할 잠재력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왜 하필 USDC를 선택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신뢰도 때문입니다. 신뢰도요? 네,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틀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준비금 증명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하,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라지거나 가치가 흔들릴 위험이 적은 가장 믿을 만한 디지털 달러로 인식이 되는 거죠. 비자로서는 가장 안전한 파트너를 선택한 셈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비자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카드 결제망하고 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을 모두 아우르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허브가 되겠다는 전략이군요. 허브 역할도 맞지만 저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표준 재정자가 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표준 재정자요? 네, 단순히 길을 연결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 모든 디지털 자산이 오고 갈 고속도로의 통행 규칙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여기에 지니어스 법안처럼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관망하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이제 정말 뭔가 해야겠다 하면서 뛰어들기 시작한 것도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군요. 그렇죠. 위사는 바로 그들에게 길을 모르시겠죠.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 인프라, 규제, 전부 거시적인 이야기네요. 그럼 이제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이 모든 게 저 같은 일반 소비자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살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그게 최종 목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 정말 의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위사 전략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사의 CEO 라이언 맥이너니는 단기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긴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오히려 그쪽 시장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까지 말하죠. 아니, 왜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 찍으면 바로 결제되게 할 수 있잖아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필요성, 즉 제품 시장 적합성의 문제입니다. 제품 시장 적합성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커피 살 때 불편한가요? 아니요. 신용카드 내밀거나 스마트폰 그냥 단말기에 갖다 대면 1초 만에 끝나는데요. 너무 편하죠.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익숙한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디지털 지갑 앱을 열고 여러 코인 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고 QR코드를 찍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강력한 이유가 소비자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긴 그러네요.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편하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굳이 이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요. 위사는 이 점을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 소비자 시장이라는 레드오션 대신에 구조적인 비효율과 고통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두 개의 거대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어딘가요? 첫째는 앞서 잠시 언급됐던 국경 간 결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입니다. 아, 해외 송금이요? 네,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프리랜서가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대금을 받거나 기업이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되죠. 기존 시스템은 느리고 비싸고 복잡하다는 고통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는 국가들입니다. 아, 변동성이 아주 큰 나라들이요? 네,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프리랜서인데 미국 클라이언트에게 $1,000를 받기로 했어요. 네. 은행 송금으로 받으면 며칠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페소 가치가 10%나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녹아내리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USDC로 받으면 10분 만에 정확히 $1,000의 가치를 내 디지털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나라의 사람들한테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와, 이제야 그림이 완전히 명확해지네요. 위사의 타겟은 미국 소비자의 커피값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사업가의 무역 대금, 베네수엘라 프리랜서의 월급,
그리고 국가 간에 오가는 거대한 자금 흐름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판을 보고 있었네요. 네, 당장의 소비자 결제 시장이 아닌 기존 금융 시스템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고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건 단순히 기존 카드 사업을 지키려는 수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려는 공격적인 전략처럼 보입니다. 이걸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영역 확장으로 봐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스테이블 코인은 비사의 파일을 빼앗아가는 경쟁자인가? 아니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주는 기회인가? 대부분은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P2P 결제가 가능해지니까 당연히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비사의 전략은 명백히 후자, 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맞서 싸우는 대신에 그 파도에 올라타서 가장 멋지게 서핑을 하겠다는 거죠. 서핑을 하겠다. 네, 그 서핑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인프라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 즉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할지,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저희가 설계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겠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으로 돌리는 대신에 그 기술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해결사가 됨으로써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경쟁사인 마스터카드의 전력과도 비교가 궁금해지네요. 마스터카드 역시 디지털 자산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접근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비사가 B2B 인프라와 컨설팅에 더 무게를 둔다면 마스터카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 개발이나 소비자가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쓸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하는 등 조금 더 소비자 접점에 가까운 시도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르군요. 네, 결국 누가 더 효과적으로 이 새로운 기술을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통합하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따라 미래 결제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겠죠.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카드 결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는 대신 기업 간 고래와 글로벌 결제 시장을 혁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네, 핵심은 그들의 시선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 간 결제 인프라를 향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 다가올 디지털 금융시대의 규칙을 만드는 핵심 플레이어, 즉 게임의 설계자가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기존 금융의 거인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인 것 같아요. 방식이요? 네,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직접 소비자용 스테이블 코인 지갑이나 카드를 내놓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생태계 전체에 필요한 규칙과 인프라, 즉 판을 깔아주는 쪽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파는 대신에 모든 어부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그물과 가장 정확한 항해 지도를 만들어 팔겠다는 전략과도 같죠. 와, 그 비유도 좋네요. 훨씬 더 확장성 있고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세계의 규칙과 인프라를 비자와 같은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탈중앙화라는 본래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익숙한 소수의 권력 구조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하게 될까요? 기술의 방향성이 기술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